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학 시민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대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그 첫 번째 주제인 문화강국 코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살고 있고, 게다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있어서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죠. 그래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민국,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강국 코리아라는 주제로 강연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아래 사진은 국학원의 모습인데요. 국학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 철학을 국학이라고 합니다. 이 국학만이 보수와 진보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인답게는 1편부터 8편까지 있는데, 문화강국 코리아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글의 힘을 2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문화강국 코리아 한류를 말한다. 세계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단편적인 이미지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잘 만든다. 대형 선박을 참 잘 만든다. 젊은이들을 위한 음악이 정말 좋다. 영화를 참 잘 만든다. 등등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한국에 대해 일체성이 있고 총체적인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변화되면서 한국을 그 자체로 하나의 문명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세계적인 석학이자 문명 비평가인 기술망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의 이미지, 한국을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이 프랑스 오프닝 공연에서 아리랑 메드리를 불러왔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BTS 동영상 잘 보셨죠? 다음은 2020년 한 해 동안 K-팝 가수들이 유튜브 조회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모모랜드, 엑소 등과 같은 5그룹이 54.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5대 장이라고 하는데요. 나머지 그룹들은 150여 개의 그룹이 있는데 50%를 못 미치고 있죠. 이러한 K-팝의 현 주수는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페루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블랙핑크는 인도네시아, 모모랜드는 베트남, 슈퍼주니어는 멕시코, 트와이스는 일본. 네, 이런 가수들이 한 나라에서만 치우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현재 한류의 큰 주수입니다. 현재 한류는 K-팝뿐만 아니라 K-컬처, 요즘에는 K-방역에서도 유명하죠. K-스포츠, 여러 가지로 한류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류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1차 한류는 드라마 쪽인 겨울연가, 그리고 대장금,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런 한류가 태동했고요. 특히 대장금 같은 경우는 일본, 중국,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중동까지 엄청난 인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평균 시청률이 57%를 넘었고요. 최고 시청률은 90% 이상을 넘었다고 하니 모든 국민이 다 봤을 거라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답니다. 2차, 3차 한류로 지나서 지금은 4차
한류라고 하는데요. 영화 킹덤 같은 경우는 K-좀비라고 해서 외국인들, 특히 미국인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때 조선시대 좀비를 등장시켜서 조선시대 좀비를 통해서 한국인에 대한 친근감이 굉장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이 갓이 아마존에서도 실제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사랑의 무시자 같은 드라마도 전 세계에 탑10 안에 들고 있고요. 이런 사자 한류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서적, 영화, 음식, 여행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한류 콘텐츠 수출이 무려 10조 원에 육박했다고 하니 그 인기가 엄청난 것이죠. 복면가왕이나 너의 목소리가 보여와 같은 한글의 예능 콘텐츠는 미국이나 영국으로 수출되어서 미국판 너의 목소리가 보여는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요. 해외에서 엄청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한류는 문화상품으로서의 인지도를 넘어서 국가 인지도를 국가 위상이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의미가 크죠? K-pop 한류의 등장은 보아가 일본에서 얻은 큰 인기에서부터이고요. 동방신기, 카라, B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요. 소녀시대, 원더걸스도 한류를 이끄는 주역이었고요. 하이라이트는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크게 인기를 얻었고요. 영국 오피셜 싱글 1위를 했고요. 미국 빌보드 100 차트에서 7주 2위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유튜브에서는 30회 이상의 조회를 했다고 하니 이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K-팝이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한류 스타일의 매력적인 외모와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남자들이 방탄소년단처럼 다 잘생긴 줄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리듬, 뛰어난 퍼포먼스, 이 엄청난 노력을 외국인들이 따라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의 최고의 패션 피 이런 것은 외국인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있죠. 우리 한글 동안 외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한류의 바탕에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국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0년 세계 국력 톱10 조사를 보면은 한국이 무려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위권 바깥에서 세계 큰 시대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이런 국력의 배경에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우리 기업들의 활약이 아주 좋은데요. 10대 브랜드 중에서 삼성이 무려 6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분만 따로 모아봤을 때 현재 현대자동차는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도 세계 산업계에서 한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 2002년 월드컵을 한번 볼까요? 이것 또한 새로운 한류라고 생각됩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거리 응원을 하고 나서 거리에 쓰레기를 다 주워가는 모습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4강에 오르기까지 했어요. 그날의 감동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것이 또 하나의 한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한 한류의 태동은 88 서울 올림픽이 아닌가 싶습니다. 1976년 아프리카 국가들이 인종차별 문제로 불참을 했고 1980년, 84년 올림픽은 서방과 공산 진영이 각각 불참을 하면서 반쪽짜리 대회가 돼버렸습니다. 12년 만에 열린 88 서울 올림픽은 160개국 8,391명의 선수가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올림픽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공식 주제곡인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네. 네, 그날의 감동이 크게 느껴지죠. 이 싱글 앨범은 비공식적으로 동양인 최초로 무려 1,700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유럽 차트에 몇 주 동안 1위를 했고요. 그리고 올림픽 기간 내내 미국 라디오 방송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과 명성을 날린 노래이지요. 이것이 바로 올림픽과 함께 한류의 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제 이승만 총장께서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기 2년 전 86년 아시안게임 때부터 대한민국의 대운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한류의 기운이 태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이요. 2020년은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상에서 널리 알려진 문화 강국의 해입니다. BTS 신곡 라이프 고즈 온이 11월 30일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 1위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빌보드 60인 역사에서 한국어 노래가 1위에 오른 것이 처음이고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7주 연속 2위를 올랐지만은 1위는 강남스타일이에요. BTS는 1위를 했고요. BTS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영성이 있다라고 BTS를 연구하는 세종대의 교수님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래 안에 어려운 처지의 청소년들이 용기를 잃지 않게 하는 그런 얘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삶에 변화를 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전 세계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 사진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영화인데요. 이 기생충은 한국 최초로 칸네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과 미국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고요. 그 외에 4가지 상을 완전히 싹쓸이했죠. 그래서 최초의 비영화권 영화라고 합니다. K-팝 1위와 오스카상 수상이라는 성공을 거둔 후 한국은 세계적인 문화 초강대국이 되고자 한다 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우왕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의 문화 강국이 이루어졌다고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 한해 2020년 한국이 글로벌 문화 강국이 된 해라고 영국의 텔레그래프지에서 기록을 했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하신답니다. 온 세계 유행이 한국을 통과해야 지나간다. 한국에 안 온 것은 유행하지 못하고 세계적이지 못한 것이다. 한국을 지나가고 남은 것이 유행에 뜨게 된다. 한국의 반응이 좋은 것이 전 세계의 유행을 이끌고 간다. 우리의 글로벌 위상이 정말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